자, 이번에 볼 종목은 상한가 올라 들어간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테마 가지고 오른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로봇 테마 아니고요.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입니다. 3자 배정. SK온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SK온도 아니고 SK온의 자회사 SK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 나와 있는 3자 배정 중에는 그나마 이제 대상이 그래도 적어도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해먹고 튀겠다라고 하는 쪽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3자 배정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자 배정의 원래의 취지 룰은 한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3자 배정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요즘에는 뭐 이제 덩치 큰 메이저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3자 배정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25년째 작전으로 쓰고 있죠. 작전 통로로 써요. 작전 통로로 이제 3자 배정이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줄여본다 그러면 3자 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3자 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전체로 치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봐야겠네요. 첫 번째, 우선 큰 손이 들어오는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삼성전 3자 배정의 형태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3자 배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3자 배정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전환사채 투자로 들어옵니다. 메자닌으로 들어오고요. 삼성전자가 코스닥에 있는 1차 벤더들한테 줄줄이 다 투자를 해줬죠. 전부 다 메자닌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덩치 큰 기업들이 하고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모든 3자 배정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3자 배정이 의미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이제 3자 배정이 나와서 큰 폭으로 날아간 종목이 있는데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갔었죠.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3자 배정이 700억이었던가요? 스카이문스 이게 대규모 3자 배정이 나왔죠? (75억) 75억의 3자 배정. 이건 뭐 지금 이렇게 작전 통로라고 쓰인다라고 했어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가가 지금 6배, 7배가 올랐어요. 7배가 올라온 거 제가 계산하면 그 원래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지금 주가 올라간 거 빼놓고 이제 원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지금 지금 6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00억대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시총 200억, 시총 200억에서 75억이라 그러면 대규모죠. 네. 끝으로 친다 그러면 대규모예요. 자, 저기 보세요. 홍콩이죠. 홍콩 회사 또 중국 놈들입니다. 이거 해먹자 이런 거 다. 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틀리는 거죠. 이게 들어갈 때 이제 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3자 배정도 이 목적을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운영 자금이라고 표시되는 거 이거 다 해먹자입니다. 해먹자. 이례적으로 요 목표에다가 탑업인 주식 자금 취득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달고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자 그러면 대규모 3자 배정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와 가지고 최대 주주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요. 최대 주주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코데즈 컴바인드 같은
이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200대 1에 감자를 해버렸어요. 200대 1 감자해버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총 그 숫자는 총 숫자는 다 합쳐봐야 가치가 뭐 20억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삼자 배정으로 200억의 삼자 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삼자 배정으로 들어온 기존 주주가 90%의 90% 넘는 95%였던가요? 거대주가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가진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런 나머지 숫자는 당연히 몇 주 안 되죠. 그리고 품절주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상한 계산법에 따라서 시가총액 2위까지 들어갔었고 나노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자 배정이 들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 최대 주주가 바뀌는 흐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업도 신규 사업 진출, 사업 목적 변경, 다른 회사로의 변경 같은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의 주가로는 가장 큰 파괴력. 그러니까 케이스로는 이렇게 대기업 유일 로보틱스처럼 대기업의 증자가 들어오는 케이스, 이게 가장 펀더멘털로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고요. 주가로 치게 된다 그러면 삼자 배정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삼자 배정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부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부음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죠. 이제 조금 있는데요. 지금 연달아서 주가 폭주하고 있는 형성그룹 똥주 개똥주 지금 이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삼자 배정인데요. 뭐에다 쓰냐? 자, 여기도 보면 또 중국 놈들이죠. 예? 여기도 또 중국 놈들이잖아요. 형성그룹은 원래가 뭐 중국 회사니까 당연한 겁니다만 원래가 중국식이니까 당연히 들어온 놈들 다 있던가.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운영자금 먹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딱 잘라서 먹튀하게 해주세요. 제이스코 홀딩스 운영자금 그냥 올라가고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 알죠? 테마예요. 테마. 더 E&M 여기는 뭐 꼼짝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 같은 이런 큰 회사들도 해요. 요즘에 여기는 자사 LS 전선을 대상으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이 그래서 이제 품절주라는 이슈를 해가지고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근 1년 가까운 동안 삼자 배정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폭주하는 지금처럼 폭주하는 이런 삼자 배정 대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삼자 배정 테마라고 봐야 돼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리지가 삼자 배정 테마는 여기 섹터 테마 이런데 백날 뒤져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존재를 하죠. 실질적으로는 존재를 하는 테마예요. 그래서 스카이문스 테크놀리지가 불을 질러버린 삼자 배정 테마입니다. 형성그룹. 그래서 루일 로보틱스의 경우도 그 삼자 배정 테마다, 테마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요 지금 SK온의 자회사 SK그룹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300억 가지고 이 루일 로보틱스를 먹어치울 수 있느냐? 얘를 안 되죠. 시가총액 3,300억이에요. 300억 들어온다 그래봐야 이제 이게 지분 10%도 차지를 못합니다.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 유일 로보틱스를 먹어치울 수 있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죠. 협력 관계인데 삼성전자가 BW로 전환사채로 코스닥의 벤더 종목들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에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 오를 수 있는 분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배정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운영자금 목적으로 나온 거는 그냥 걸러버린다. 다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운영 자금 목적 그리고 3자 배정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작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상한가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팔고 나오는 쪽으로 신규로는 당연히 이 위쪽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기업에서 저 정도 제3자 SK를 대상으로 하는 3자다라고 하면 작전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전에 이제 미리 사전에 보면 흔적들이 있죠. 들어왔던 흔적들 있거든요.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일단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신고가 정도는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